자, 파워풀이라는 책입니다. 넷플릭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정말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누구냐면 패티 맥코드라는 여성분인데요. 이 패티 맥코드는 여러분 넷플릭스 회사 아시죠? 저도 넷플릭스를 굉장히 즐겨보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회사는 처음에 비디오를 대여해주고 이런 회사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비디오 빌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영상료를 내고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찾아서 보는 그 회사입니다. 저도 아주 애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TV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드라마 몰아보기 저도 이런 거 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뭐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여기 몽골에 오기 전에 제가 드라마 몰아보기 했던 드라마는요. 슈룹이라는 그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슈룹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슈룹이 무슨 뜻이에요? 슈룹? 슈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슈룹이 처음에 너는 이거 영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슈룹은 순수한 한국말이랍니다. 우산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드라마를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제가 일석하게 몽골에 오느라고 마지막 회를 못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빨리 넷플릭스에서 볼 건데요. 자, 이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티 맥코드는 넷플릭스의 전 최고 인재 책임자인데요. 기업 넷플릭스의 아주 엄청난 기업 문화를 창조하고 정착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래요. 그런데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는 그럼 대표적으로 뭐냐? 자유와 책임의 문화랍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 책임의 문화는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놓은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 책장을 열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회사의 모든 사람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을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멋진 팀과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일하는 데에 대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승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제가 이 책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요, 이렇게 8장의 소 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은요, 어른으로 대접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2장은 도전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라. 3장은 극도로 솔직해져라. 4장은 격렬하게 토론하라. 5장은 원하는 미래를 지금 만들어라. 6장은 모든 포지션에 최적의 인재를 앉혀라. 7장은 직원의 가치만큼 보상하라. 8장 멋지게 헤어져라. 자, 이 소제목만 봐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읽어보고 싶은 충동이 주어지지 않나요? 이 책은요, 이런 건데요. 굉장히 그 글씨도 좀 크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소개했던 전쟁의 기술은 너무 두껍고 글씨가 작기 때문에 읽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요, 장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신다면 기업의 문화 아주 중요하죠. 넷플릭스가 어떻게 그렇게 이 업계에서 아주 1위의 기업이 됐는지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A코아에서 15분씩 책 읽기 있잖아요. 여러분 15분씩 책을 읽으시나요? 저도 어쩔 때는 읽을 때가 있고 못 읽을 때가 있어요. 막 못 읽을 때는 제가 어쩔 때 내가 책을 안 읽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는 뭐냐면 제 마음이 딱딱해질 때, 내 머리가 고득해질 때, 뭔가가 유연해지지 않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서 화가 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제가 보면 책을 잘 안 읽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을 읽으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제가 아주 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꼬드기려고요.
1장부터 저는 사실 되게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적 있죠. 애터미를 어떻게 해라? 비즈니스를 해라. 또 애터미를 어떻게 하라? 어른스럽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니까 처음부터 1장이 뭐냐면 어른으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리더가 모든 그 직원들을 어른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어른으로 대접하지 않는 게 너무 많대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3장을 좀 맛배기로 갖고 왔어요. 3장은 뭐라고요? 극도로 솔직해져라. 극도로. 솔직해지는데 극도로. 밑에 그냥 읽을게요.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그대로. 진실을 공개적으로 직접 말하라. 네. 솔직하게 피드백하라. 문제를 덮어두면 고쳐지지 않고 그 결과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극도의 솔직함이 회사 전체로 퍼지게 하라. 예, 이것을 대입하면 회사가 아니라 나의 팀에게 퍼지게 하라.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솔직해지는데 극도로 솔직해지래요. 그런데 우리 때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솔직한 것도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잖아. 물론 그 생각도 맞을 수 있고 이 생각도 맞을 수 있으나 이 넷플릭스에서는 이 특별한 기업 문화가 극도로 솔직한 것입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사업가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직원들에게 정중하고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잔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래요. 오히려 속을 드러내고 직원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해야만 그들이 당신을 확실히 믿고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낀다. 그 이유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상대가 내가 말한 진실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난 솔직하게 말할 수 없어. 둘째, 상대는 그것을 이해할 만큼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나는 솔직할 수 없어. 셋째, 상대에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 뭘 솔직하게 말해. 뭘 그거를 딱딱 말해. 라고 하기 때문에 극도로 솔직해지지 않는데요. 자, 그럼 무엇이 잘못됐을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고 싶어 한답니다. 그것이 서로를 기분 좋게 한다고 생각한대요. 아우, 굳이 그렇게 솔직하게 안 말해도 되잖아. 괜히 굳이 고쳐지지도 않는데 기분 나쁘게 말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친절을 베풀고 하다 보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상대를 기분 좋게 하려는 욕구는 보통 그럼으로써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래요. 네. 하지만 문제를 덮어두면 결국 기분을 망치게 되기 마련이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일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진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른들만이 진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당신이 고용한 어른들에게 진실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그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여러분, 나를 어른으로 대접하세요. 내가 애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수 있죠. 만약에 나는 어른인가 아직 아이인가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한번 나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요? 진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어른이래요. 나는 상대가 말하는 진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직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70이 되더라도 아직 아이라는 거죠. 자, 느끼는 바가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직접 말했는가? 제가 이것도 읽을게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는 모두가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하 동료는 물론 상사에게도 말이다. 우리는 솔직함이 위아래로 회사 전체에 퍼지기를 원했다. 넷플릭스 문화를 이루는 하나의 축은 만약 일하는 방식에서 직원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당사자끼리 얼굴을 맞대고 터놓고 얘기하길 바란다는 점이다. 당사자끼리 얘기하는 문화를 이 넷플릭스에서는 지독하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등 뒤에서 비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내가 최고인재 책임자였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자주 내게 어떤 직원 또는 어떤 부서의 사람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곤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재 관리자니까 계속 자기한테 와가지고 누구는 이래요 저래요 막 불평불만을 계속 늘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난 이렇게 대꾸했다. 그에게 직접 말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 사람들을 성장하게 한다는 점이다.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대안을 꺼내놓게 하고 의견의 차이를 없앨 수 있다. 예, 중간에 제가 좀 너무 길어서 생략했는데요. 넷플릭스에서는 뭐예요? 그에게 직접 말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스폰서나 누구에게 가서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의 문화에서는 그에게 직접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다가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 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사람들은 비판을 환영하는 법을 배운대요. 아니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서로가 다 기분 나쁜데 어떻게? 이런 문화를 계속 가지면 넷플릭스에서 지독하게 원했던 문화는 뭐냐면 사람들은 비판을 환영하는 법을 배운대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팀은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팀이잖아요. 여러분들과 내 팀은 비판을 환영합니까? 우리는 비판 싫어하잖아요. 예. 그런데 과감하게 넷플릭스에서는 이런 문화를 바꿔서 시정하고 수정하고 선진 가장 모델링이 되는 회사의 기업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비판을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직원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넷플릭스 문화의 한 부분이다. 그렇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개방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빠르게 인정하게 된다. 훌륭한 팀장 중 한 명인 에릭 콜스는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자신의 팀이 훌륭하고 멋지게 일하는데 중치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에릭은 누구냐면 그 아주 유능한 팀장이래요. 그 넷플릭스에서. 에릭은 특정 부서에 속하지 않고 개별 기여자로서 입사했다. 하지만 3년이 채 되지 않아 데이터 사이언스 및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이 역시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가 큰 몫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는 넷플릭스 오기 전에 야후에서 소규모 데이터 분석팀을 관리했는데 야후는 지금 야후와 넷플릭스예요. 여러분 야후 잘 아시죠? 야후의 문화는 직원들을 엄청나게 지지해주고 비판은 하지 않는 문화였다고 회상했대요. 아마 이 에릭이 야후에서 근무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지지해주고 비판하지 않는 문화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넷플릭스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마구 비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넷플릭스에 와서 동료들로부터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요? 상처받았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콜슨 씨, 당신은 소통에 서투른 것 같아요. 당신은 많은 청중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 요점을 말하기까지 너무 시간을 끌고 메시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라고 대놓고 에릭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 어때요? 에릭처럼 상처를 받겠죠. 예. 그러니까 그는 기분이 상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셔? 나도 당신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공감 가죠? 예.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는 깨달았다. 그들이 말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단점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배우게 됐죠. 그렇게 직설적으로 지적해 준 게 매우 도움이 됐어요. 이래서 그는 야후에서 아주 존재감이 없는 알단 팀장에서 어때요? 넷플릭스에서 3년 만에 엔지니어링 부분의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죠. 넷플릭스는 모두 다 어른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또 있나요? 잠깐만요.
예, 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그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데 대한 초기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피드백을 사려 깊게 되짚으면서 자신을 갈고 닦았다. 에릭은 또 관리자들이 팀원들에게 냉엄한 피드백을 주기 꺼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 상사는 때로 직원들을 감싸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을 느끼는데, 그러면 해당 직원은 개선의 기회를 빼앗기고 나머지 직원은 불공정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말을 꺼내지 못했고 그의 부족량을 벌충하려다 보니 다른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일을 떠맡겨야 했다는 것이에요. 뭔가 개선해야 되는,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에게 차마 얘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평한 거죠. 왜? 그 직원이 해야 되는 것을 부당하게도 다른 직원에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나치게 친절했죠. 그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친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면에서 나는 나쁜 관리자였던 것이에요. 그걸 친절이라고 믿을수록 직원들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됐죠. 네. 그다음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문화라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뜻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는 에릭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솔직한 피드백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솔직한 피드백을 하는 걸 편안하게 느끼도록 지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나도 이 문제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썼다. 때때로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높여 감정을 터뜨리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을 화나게 한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세세한 부분까지 말하고 한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 화가 나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막 그 사람은 잘됐다. 스폰서에게, 예를 들면 스폰서에게 막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을 해서 감정을 높여서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상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다 듣고 나서 에릭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녀가 뭐라고 하던가요? 직접 얘기했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대개는 이런 답이 돌아온대요. 그녀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밀어붙인다. 하지만 내게는 말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대부분 뒷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듯 멋쩍게 쳐다본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 감정 없이 같은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또한 문제가 있는 행동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규칙을 따르면 감정이 실려있던 문제도 대화로 풀 수 있다. 전달의 기술을 연마하려면 연습을 해야 한다. 혼자 거울 앞에 서서 또는 배우자나 친구들을 상대로 연습할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크게 소리내어 예약 연습을 하면 자신의 목소리 톤을 들을 수도 있다. 우리 좋은 거 있죠? 이 줌도 녹화하고. 예, 그러면 나의 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녹화를 해서 표정과 몸짓을 함께 살펴봐도 좋다. 바디랭귀지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강조해서 보내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터놓고 말하기를 주저한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과 그것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적대적이거나 거들먹거리는 톤으로 지적하지 않는 한 말이다. 예행 연습을 하고 프로 대화, 프로 피드백자가 되면 상대가 기분 나빠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을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솔직함이 습관이 되게 하라. 우리는 팀원은 물론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전체가 서로에게 더 개방적이고 솔직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고 하향식으로 실행해야 한다. 넷플릭스 경영진은 몇 가지 방법으로 솔직함을 모델해왔다. 그중 하나는 팀 회의에서 시작해라, 그만해라, 계속해라 라고 부르는 운동을
시행한 것이다. 자, 이게 시작해라, 그만해라, 계속해라가 이 넷플릭스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내 팀에서 시작해라, 그만해라, 계속해라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예, 어때요? 자, 이제 공유 중지하고요. 시작해라, 그만해라, 계속해라. 저는 제 팀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제가 이쪽이 소실적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인이 잘 나가지 않고 내 국장님들과 내 바로 밑에 국장님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하재청 총장님께서 시작해라, 그만해라, 계속해라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저에게 제시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때는 그랬더니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국장님들이 모여서 쪽지를 다 나눠주고 나에게 한 사람씩 다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쓰고 쪽지에. 예를 들면 장순원 국장님이 김정란에게 첫 번째 시작해라. 2번째 그만해라. 그거 이럴 수 있죠. 제발 잔소리하는 거 그만해라. 시작해라는 니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만해라. 이제는 상대를 입장도 고려하는 것을 시작해라. 계속해라. 뭐 이런 피드백을 모두 다가 다 각자에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리얼하겠는데? 그런데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요. 10명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시작하길 바라는가? 도대체 무엇을 그만하길 바라는가? 또 무엇을 계속해 주길 바라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리얼하게 나왔죠. 저도 아까 에릭처럼 속으로 그래 나도 너네들한테 할 말 많아. 내가 아이고 참 웃기시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을 쪽지를 제가 10장 정도의 쪽지를 제 이 수첩에 끼워놓고 계속 읽었어요.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고 계속 그만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하려고 노력했고요.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더 잘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많이 달라진 케이스거든요. 저는 우리 팀도 이런 넷플릭스에 잘됐다면 모델링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극도로 솔직함을 배우는. 우리 팀은 극도로 솔직한. 그래서 어른이 되는 다 모두 다가 어른의 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파워풀 이 책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신다면 우리 팀의 좋은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책 읽는 본부장까지 해서 좀 길게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출석률이 저조해요. 이 프로모션,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로모션 게임이에요. 예. 이 시간이 만약에 이 시간에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건 이 시간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별로 여기 와도 뭐 별로 사업에 도움이 안 되고 별로야 라고 하니까 이곳에 오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저의 신조는 불필요한 시스템을 하지 않겠답니다. 네. 만약에 이 시간이 제가 역량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부실해서 이렇게 출석률이 계속 저조하다면 이 시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또